안녕하세요, 해공어조입니다. 자, HLB입니다. HLB 현재 오늘 마이너스 1.33%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종가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HLB의 오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반전 상승으로 이루어지기를 조금 어려운 흐름들이죠. 특히 수급에서 우리 HLB를 이렇게 매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서는 조금 답답한 흐름들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알아야 우리 HLB의 반등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앞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이거 엊그제 영상이죠. 예, 우리 빈약한 체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HLB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완화는 되겠지만 그 완화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오늘 완화될 겁니다, 내일 완화될 겁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면 주식시장은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확률상 우리가 여러가지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좀 맞아떨어졌을 때 그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또 어제 영상은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거래량 매매 기법을 놓고 봤을 때도 역시나 최소 거래량이 어제 만들어졌죠. 그럼 최소 거래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급등 가능성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나요?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은 좀 속상해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서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양대지수 먼저 한번 볼게요. 코스피 오늘 1.14% 올라갑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이 그림상에서 앞서 제가 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로 에너지가 자꾸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시장 방향성 가지고 매매하는 레버리지도 역시나 제가 11일날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네, 비중 확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중을 80%까지 늘려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레버리지도 역시나 투자자분들에게 이건 서비스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유료방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매매하시는 분들 서비스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힘이, 에너지가 코스닥이 아니라 지금 코스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무게중심을 좀 옮겨 놓는 게 맞는 거죠. 코스닥을 싫어서가 아니라 코스닥 종목들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알테오젠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차익 실현하면서 빠져나오면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비중을 줄였죠. 그쵸? 이렇게 한 데는 그 이유가 있고, 또 코스피 쪽에 지금 핫하게 불타오르는 종목들로,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들어간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우리가 순환매를 잘 따라다녀야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오늘은 제가 영상을 이제 올려드릴 건데, 앞서서는 크게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순환매를 그렇게 타고 들어갔는지를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다. 그럼 지금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그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HLB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3월 20일이라고 하는 일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3월 20일까지 이번에는 채울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HLB도 기대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실제 이제 2월 중순 이후면 뭐 다음 주가 이제 본격화되겠죠. 이 얘기를 제가 뭐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실제로 HLB도 이제 때가 온 건 맞다. 그리고 여기 바닥 단기 바닥 73,100원 여기 박스 바닥권도 이제 거진 다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HLB 쪽으로도 수급 유입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날짜상 따지고 보면 한 달 이상 좀 남아 있으니까 지금 먼저 급한 애들 있죠. 먼저 일정상 이슈가 되는 종목들 바로 뭐예요? 우리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 막 하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미국 트럼프발 그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호황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먼저 악재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대체로 많이 밀려 내려왔죠. 악재가 실제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심리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그냥 엎어놓는 것만으로도 야 너희들 나 관세 때릴 거야 조심해 라고 말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주가는 먼저 내려왔었던 거예요. 그게 2차 전지 쪽도 그랬고 반도체 쪽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수혜받으면서 올라갔었던 쪽이 어디예요? 뭐 예를 들면 조선이 됐던 이쪽은 먼저 치고 날렸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더 좋은데 오히려 트럼프발 효과로 우리는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조선주들은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최근에도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오늘 내일 계속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날짜까지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의 그 회동 자리에서 자동차와 의약품과 관련된 또 그 외에도 포함해서 총 4개의 분야에서는 상호관세에서 배제하겠다, 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쪽, 2차 전지 쪽이 일단은 강세로 뛰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의약품 쪽이라고 했는데 그럼 의약품 쪽은 우리 HLB 포함되는 거 아니야? 투자자분들 요거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데, 의약품 쪽에서 얘기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는 의약품 쪽은 바이오 시밀러 쪽입니다. 그러니까 복제약 쪽이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어디입니까? 셀트리온 쪽이잖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시세 타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도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이제 자리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언제 갈지는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HLB처럼 항암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또는 신약개발 회사들은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죠? 트럼프 실제로 그러면 너 관세 얼마 때릴 건지 빨리 얘기해라. 이게 우리 HLB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관세가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얘가 우리 트럼프가 실제로 정책을 내놓고 또 거기에 서명해야 되잖아요. 지가 또 사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해야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게 이제 실제 발효가 돼서 실행이 될 거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실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너희들 배제돼서 면제돼서 급등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어서 가정할게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그 결과가 결국은 하루 이틀 정도 또는 며칠간의 시세로 한번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고점 잡힐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슈가 되면서 2차 전지하고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 쪽이 좀 강세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실제로 지금 이슈 기사화 되듯이 그렇게 면제가 되면 한두 번 더 강세로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이 단기간에 또 정체할 수 있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게 되면 그쪽에서 수급이 또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HLB를 비롯해서 그 외에 좀 정체하고 쉬었던 우리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이슈가 되고 있고 먼저 호재성 기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물밀듯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트럼프발 호재 종목들이 지금 막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HLB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뭐 명분이 없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도 결국은 돈이 들어가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HLB가 정체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손가락 빨고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HLB 계속 속 태우고 이러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드리죠.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잘 따라다니면서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또 최근에 그 순환매를 일정이나 이슈를 맞춰서 제가 말씀드렸고 2차전지도 제가 매매 타점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돈의 흐름들을 파악을 해야 내가 HLB로 지금 HLB 이제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가져가고 HLB 쪽으로 막 물밀듯이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야 HLB 가능성은 있긴 한데 이거 힘이 약해, 자꾸 돈들이 절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쵸? 돈이 자꾸 절로 다른 데로 들어가니까 다른 쪽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님들이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중요한 것은 HLB가 지금 이런 과정에서 제가 오늘 여기 바로 위에 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또 브리핑을 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코스피 지수가 강하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 타이밍에 여기 관련돼서 중대형주 이상으로 종목을 안 잡으면 수익 내기가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결국은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관심 바퀴다. 특히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소 조정을 보이는데, 그러면 트럼프발 호재가 될 수 있는 우리 대형주 중심, 제약바이오도 역시나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흐름은 있다. 그러니까 HLB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막 HLB에서 도망가거나 나 이거 도저히 못 참겠네, HLB 털고 이제 다른 데라도 좀 갈아타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순환매가 지금 돌고 돌 거다. 다시 HLB도 돌아오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제냐? 결국은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서명하고 발표하고 그 이후에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쪽에서 얼마나 불붙어가지고 강하게 치고 나가는지,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정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치고 나가는지를 보시고 그것이 바로 단기 고점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보시면 제약바이오 쪽 또 HLB 쪽 수급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기술적으로 HLB는 그러면 여차하면 한두 번 정도 아래로 더 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쪽에서 여차하면 반도체나 2차전지 쪽에 한번 더 세게 치고 나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여차하면 얘는 한두 번 정도 더 아래로 내려 누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봐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오늘 뭐 카카오가 네이버가 이렇게 막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카카오가 갑자기 악재가 나왔나요? 네이버가 뭐 갑자기 뭐 악재가 나왔나? 그런 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먼저 치고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HLB가 혹여나 73,100원 흔들거린다고 하더라도 투자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직은 우리 HLB 가지고 흥분할 때 아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흥분하지 마셔라. 네, 흥분할 때는요, 얘가 정말로 9만원대 10만원대로 올라갈 때 투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흥분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흥분할 때는 아니다. 좀 냉정을 찾으시고 좀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시고 나중에 이제 정말로 8만원대 이상 9만원대 10만원대 막 올라갈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